여러분, 여드름이 생기고 난 다음에 남은 흉이 진짜 스트레스잖아요. 저도 이렇게 색소 침착이 항상 남고 되게 오랫동안 안 사라져서 엄청 스트레스였는데요. 그래서 효과 있다는 막 좋은 성분이나 관리법들을 진짜 미친 듯이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해외 논문부터 막 해외 유튜버들 진짜 온갖 인터넷을 다 뒤져서 자, 이거는 확실하다, 효과 있다는 색소 관리법을 찾게 돼서 오늘 알려드릴게요. 초기에 관리를 잘 안 하면 최대 6년까지 색소 침착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관리법들을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래요. 비타민C, 레티놀 이런 거 쓰면 좋다는 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써도 효과가 없으셨던 분들,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고 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체 관리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색소 침착은 왜 생길까요? 여드름이 사라지면 우리 몸은 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혈액을 그쪽으로 엄청 보내게 돼요. 이렇게 혈액이 모이면은 혈관이 확장되겠죠? 이걸 바로 염증 후 홍반, Post Inflammatory Erythema, PI라고 줄여서 말해요. 이거는 피부가 하얀 편인 사람한테 좀 많이 생겨요. 붉은 흉이 제가 PI라고 말했잖아요. 이거 말고 갈색으로 되는 흉 있죠? 이거는 원리가 달라요.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고 나면은 혈액도 모이지만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멜라닌 색소가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 멜라닌 색소가 생기면 갈색으로 피부가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멜라닌 색소로 인해서 갈색 흉이 남는 거를 염증 후 색소 침착, Post-Inflammatory Hyperpigmentation, 줄여서 PIH라고 해요. 이거는 피부가 중간 톤에서 어두운 톤인 사람들에게 좀 더 잘 생기는 편이고요. PIE보다는 조금 더 사라지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여드름 염증으로 생겼지만 이 PIE는 빨갛게 남는 붉은 흉이고 PIH는 멜라닌으로 인해서 갈색으로 남는다는 차이가 있어요. 자, 왜 PIE와 PIH를 구분했는지 아시나요? 두 개가 바로 관리법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피부 상태가 PIE인지 PIH인지 좀 헷갈린다 하시면은 되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티스푼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걸로 피부를 꾹 눌렀을 때 이 흉이 좀 사라진다. 그러면은 혈관 확장으로 인한 붉은 흉 PIE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 사라지면 갈색 흉 PIH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PIE와 PIH는 생긴 원인이 다르니까 해결책도 다른데요. 더 효과적인 성분이 각각 달라요. PIE는 항염 진정에 효과적인 성분을 써주는 게 더 좋고 PIH는 멜라닌 색소를 억제해주는 성분을 써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PIE와 PIH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색소 침착 관리법이 효과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관리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아직 내 피부에서 여드름이 계속 활발하게 나고 있는 상태다 하면은 색소 침착 관리를 하기보다 먼저 여드름을 없애는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계속해서 새로 여드름이 나면은 아무리 색소 침착 관리를 해도 효과가 없겠죠. 계속해서 새로 나니까요. 그리고 또 색소 관리에 좋은 성분들이 피부에 주로 좀 자극을 주는 편이기 때문에 이 여드름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여드름 관리법은 제가 이전에도 이제 영상에서 다뤘으니까 관리법 봐주시고 여드름을 다 가라앉힌 다음에 색소 관리를 해주세요. 자, 두 번째로 알아야 할 점은 내 피부에 대한 직관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피부에 좋다고 하는 성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뭐 같은 미백이라도 수많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따 뒤에서 많은 성분들을 추천을 드릴 건데요. 근데 사람마다 다 퍼스널 컬러가 다 달라서 나한테 더 어울리는 컬러가 있고 아닌 컬러가 있듯이 효과적인 성분도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내 피부에 더 좋은 성분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번에 화장품을 싹 다 바꾸기보다 기존에 쓰던 건 똑같이 유지하면서 하나씩만 바꿔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꾼 화장품의 효과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누가 좋다고 하는 성분은 그대로 다 따라하지 마시고 내 피부에 꼭 테스트하면서 찾아가 보세요. 이제 PIE, 즉 붉은 흉에 좋은 성분을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아젤라익산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선 사실 많이 안 알려진 성분인데요. 해외에서는 이미 엄청 유명한 성분이에요. 논문을 보시면 이 아젤라익산은 여드름균 증식을 막아주면서 항염, 각질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부작용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붉은기를 줄여주는데 굉장히 탁월해서 미국에서 주사 피부염 치료에 쓰이는 성분이에요. 실제로 15에서 20% 정도의 아젤라익산을 얼굴에 발랐을 때 붉은기, 홍반이 많이 감소했다고 결과를 볼 수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젤라엑사는 국내에서는 구할 수가 없어요. 몇 년 전에 이제 완전히 퇴출돼서 더 이상 구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는 이유가 너무 효과적이라서 이걸 바르면은 피부과를 다 안 가기 때문에 퇴출시켰다라는 그런 어떤 음모론적인 얘기가 있을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좋은 성분이에요. 자, 두 가지 제품을 추천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코스드 바하 제품입니다. 아젤라익 애시드가 10%,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들어있어서 여드름 색소 침착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히알루론산과 판테놀이 같이 들어있어서 흉터 부위 재생에도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디 오디너리 거를 가지고 왔어요. 이 제품 또한 아젤라익 애시드가 10% 들어있어서 붉은기를 잡는 데 도움이 되고 또 토코페롤로 보습을 해주는 크림입니다. 크림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정말 유명한 성분이죠. 나이아신아마이드입니다. 이 나이아신아마이드를 미백에 굉장히 많이 쓰는데 사실 갈색 자국보다는 붉은 자국에 좀 더 효과가 있어요. 이게 피지량을 조절해주면서 항염작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여러 논문을 보면 여드름을 개선하고 또 붉은 자국과 색소 침착을 없애는데 나이아신아마이드가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이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사실 색소 침착뿐만 아니라 모공을 줄여주고 피지를 조절해주고 또 주름 개선까지 해주는 굉장히 만능 성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데일리 세럼에 꼭 넣어주시면 좋아요. 함량이 무조건 높다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피부에 자극이 가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함량은 2%에서 5% 사이를 권장하고 있어서 이 사이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성분은 진정 관련된 건데요. 이 진정 성분의 대표가 바로 병풀이죠. 이 병풀을 영어로 하면 센텔라 아시아티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줄여서 보통 시카라고 많이 말을 해요. 화장품에는 병풀 추출물로 들어가게 되고 또 마데카소사이드라는 원료도 병풀에서 화학적으로 추출한 부가적 성분인데 상처 치료 쪽에 좀 더 효과가 있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성분을 같이 쓰면 더 시너지가 많이 나요. 논문 한번 봐볼게요. 이 병풀 추출물을 썼을 때 수분감을 높이고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논문에서 나타났고요. 또 알레르기를 막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효과적인 나이아신아마이드와 병풀 추출물 그리고 마데카소사이드 이렇게 세 개가 모두 들어간 제품을 한번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로 추천드릴 제품은 제가 정말 여러 번 말해서 입 아픈 심플레의 레디언스 앤 모이스처 부스터 세럼입니다. 제가 만들어서 아주 성분을 잘 아는데 처음부터 좁쌀 여드름과 붉은기를 좀 잡는데 초점을 둬서 촉촉하면서도 미백 효과가 있는 그런 제품으로 만들었어요. 나이아신아마이드와 마데카소사이드 그리고 병풀 추출물이 모두 들어있어서 붉은 자국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이 색소 침착이 빠르게 가라앉을 수 있도록 보습에 신경을 써준 제품이에요. 피부에 촉촉한 광을 내주는 효과가 있는 쌀겨 왁스를 7% 넣었고 보습과 영양에 좋은 우유 단백질과 그리고 저분자, 중분자, 고분자, 히알루론산을 넣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추천드릴 제품은 내추럴 더마 프로젝트의 시카 스팟 크림이에요. 참고로 제가 저희 심플레 말고 다른 브랜드 거 추천드리는 거는 모두 광고 아니고 제가 직접 찾아보면서 꼼꼼히 분석하고 써본 다음에 소개해드리는 제품입니다. 이게 막 출시된 신상이에요. 그래서 아직 리뷰가 많진 않은데 사실 나이아신아마이드와 병풀, 마데카소사이드가 모두 든 그런 좋은 제품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겨우 찾은 게 바로 이 제품이에요. 앞에 세 가지 성분 외에도 판테놀과 스쿠얼란이 들어있어서 장벽 케어에도 좋은 제품입니다. 심플레 세럼은 피부가 건조하고 푸석푸석한 분들께 좀 더 추천드려요. 또 보습과 영양을 채워주는 성분들이 같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제품은 피부 장벽이 약한 분들, 홍조기가 좀 더 심한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제형적으로도 좀 차이가 있죠. 이 심플레는 세럼이라서 얼굴 전체에 바르기 좋기 때문에 여드름이 자주자주 나서 흔적 자국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께는 이 심플레 세럼을 추천드리고요. 그렇지는 않고 국소적으로 부분에만 써주고 싶은 분들은 이 스팟 크림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갈색 자국, 즉 PIH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전형적인 미백 성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기미에 효과적인 성분들을 써주시면 이 PIH에 도움이 돼요. 이 기미도 결국 멜라닌 색소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이에요. 자, 먼저 추천드릴 거는 하이드로퀴논과 알파 알부틴인데요. 이 하이드로퀴논은 현존하는 미백 성분 중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기미 치료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논문도 정말 많습니다. 이 피부과에서 기미 치료해주세요 하면은 처방해주는 이 까만색 도미나 크림 있죠? 이게 바로 하이드로퀴논으로 만든 크림이에요.
이 성분은 쉽게 생각하면 피부 표백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 표백제가 어떻죠? 효과가 정말 강하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서 홈케어로는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대신 대체제로 알파 알부틴 화장품을 써주시면 좋아요. 이 알파 알부틴은 하이드로퀴논에 포도당이 결합된 성분인데요. 이렇게 두 개가 결합되면 하이드로퀴논 단독으로 썼을 때보다 부작용은 훨씬 낮아집니다.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티로시나제, 이게 활성화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갈색흉에 굉장히 좋은 성분입니다. 자, 두 번째로 추천드릴 거는 트라넥사믹 애시드예요. 이것도 기미치료제로 굉장히 유명한 성분인데요. 이거는 특히 먹는 기미약으로 유명한 도란사민 있죠? 그 도란사민 성분이 바로 트라넥사믹 애시드입니다. 트라넥사믹을 일본식으로 하면 도란사민? 이런 식으로 되겠죠? 트라넥사믹 애시드도 진짜 효과가 엄청 많은 논문에서 밝혀져 있어요. 그만큼 효과가 굉장히 입증된 성분입니다. 2014년 논문에 따르면 트라넥사믹 애시드 5% 화장품과 하이드로퀴논 4% 화장품의 효과가 거의 비슷했다고 해요. 그런데 트라넥사믹 애시드가 하이드로퀴논보다 부작용은 훨씬 적어요. 또 요거는 비타민C 같은 다른 미백 성분과 함께 쓰면 시너지 효과를 더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같이 배합된 화장품을 찾아주시면 좋아요. 트라넥사믹 애시드랑 알부틴 모두 들어간 제품으로 안나홀츠의 화이트닝 에센스를 소개해드릴게요. 와, 근데 진짜 이 트라넥사믹 애시드랑 알부틴 둘 다 들어간 제품 찾기 진짜 힘들었는데요. 아직 우리나라 화장품 중에는 별로 없더라고요. 해외에서는 지금 여드름 흔적 케어로 이 트라넥사믹 애시드랑 알파 알부틴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두 가지 성분의 효과도 비교하는 게 되게 많고요. 아직 국내에서는 이 화장품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어요. 이 안나홀츠 앰플은 100ml짜리라서 굉장히 듬뿍듬뿍 쓰기 너무 좋고 가성비가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알파 알부틴이 아니라 베타 알부틴이 쓰인 것 같아요. 이 알파 알부틴보다 베타 알부틴이 효능이 더 약하거든요. 대신 안전성은 더 높아요. 그래서 좀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이 좀 순하게 쓰고 싶다 하시면은 안나홀츠 제품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퍼센트 플러스의 다크스팟 브라이트닝 케어예요. 이 제품 안에 나이아시나마이드, 트라넥사믹 애시드, 알파 알부틴 이렇게 들어있어서 붉은 흔적과 갈색 흔적 모두를 케어하기가 좋아요. 또 미백 시너지를 내줄 수 있는 글루타치온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갈색 자국을 없애는데 좋은 마지막 관리법 소개해드릴 건데요. 트라넥사믹 애시드랑 알파 알부틴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면 이번에 추천드릴 성분은 원리가 달라요. 멜라닌 색소를 밀어내는 방식으로 미백을 해주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생긴 지 좀 오래된 색소 침착에 쓰면 좋은데요. 바로 락틱 애시드랑 레티놀입니다. 이 락틱 애시드가 뭐냐면요. 우유 있죠? 우유가 상하면 시큼한 냄새 나면서 변하잖아요. 거기에 락틱 애시드가 많이 들어있어요. 즉 우유에서 나온 산성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게 아하의 한 종류입니다. 아하 여러 성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락틱 애시드가 멜라닌 색소 합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좀 미백에 많이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얘는 굳이 문지르지 않아도 각질을 녹여주는 방식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여드름 후 색소 침착에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 색소 침착이 있을 때 참고로 문지르는 방식의 각질 제거를 하시면 색소 자국이 더 진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피부가 자극이 받으면 멜라닌 색소가 와서 피부를 보호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문지르면 점점 까매지고 색소가 더 생기기가 쉬워요. 우리 팔꿈치 보면은 이렇게 까맣잖아요. 그게 바로 문지르면서 자극을 받아서 색소 침착이 생긴 거예요. 색소 침착이 심한 분들은 문지르는 스크럽이나 아니면 리들샷 같은 그런 것들을 안 해주시는 게 좋아요. 대신 각질을 그냥 녹여주는 화학적 필링 성분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락틱 애시드 말고 레티놀도 피부를 좀 벗겨내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표면의 피부를 벗겨내면 어떤 게 좋냐? 피부 재생이 빨라집니다. 이걸 흔히 턴오버 관리라고 해요. 이 색소가 침착된 각질을 녹이면 속에서 새로운 피부가 올라오게 되고 이런 자연적인 피부 재생 과정을 피부 턴오버라고 하는데요. 이 피부 턴오버를 활성화시키는 성분들이 색소 침착과 잡티 제거에 굉장히 또 효과적입니다. 락틱 애시드랑 레티놀 모두 들어있는 제품으로 심플렛 밀크필 토너를 추천드리는데요. 이 제품은 밀크필 관리라고 해서 피부과나 에스테틱 샵에서 하는 그 관리를 그대로 홈케어로 좀 쉽게 제가 한번 만들어 본 제품이에요.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토너로 만들었는데 그냥 이름만 토너고 사실 에센스예요. 근데 이게 200ml라서 굉장히 대용량 에센스라고 보시면 돼요. 락틱 애시드 뿐만 아니라 아하 2종,
글리콜릭 애시드랑 시트릭 애시드가 추가로 들어있고요. 또 레티놀도 소량 들어있어서 턴오버 관리에 굉장히 초점 맞춰진 제품입니다. 대신 피부에 너무 자극이 가지 않게 레티놀은 좀 소량 넣었어요. 이미 락틱 애시드도 충분히 피부 턴오버가 되거든요. 이런 턴오버 관리 제품은 색소 침착뿐만 아니라 피부 결을 정돈하는데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나면 피부가 되게 매끄러워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심플레 제품 중에 가장 애정하고 꼭 하나만 써야 된다면 이걸 써라 라고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여드름 후 색소 침착에 도움되는 성분과 관리법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여러 유튜브들을 많이 봤는데 색소 침착 관리로 비타민C랑 레티놀을 추천해주는 게 제일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두 가지 성분 다 굉장히 자극이 좀 심한 성분이에요. 근데 여드름이 자주 나는 분들은 또 민감한 피부를 가지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민감한 피부는 비타민C나 레티놀을 쓰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른 성분들 많이 알려드렸으니까요. 한번 이거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 만드는데 진짜 자료 조사도 많이 하고 진짜 일주일 동안 정말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진짜 힘들었는데 힘내라고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실 거죠? 네, 그럼 힘 주셨다 생각하고 그럼 여러분께 받은 힘으로 제가 힘내서 다시 다음 영상 더 좋게 또 만들어서 올게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